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이번 판결은 정말 판사들로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판결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한쪽으로서는 당근을 주면서 또 한쪽에서는 채찍을 들어갖고 많이 후려쳤어요. 예. 특히 신진호 부장판사라든가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비난 공세를 폈고, 또 이재명과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대중 집회 이런 것들도 결국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100만 탄원서를 보내고 더민주혁신회의는 재판날 뭐 4천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중앙지법을 포위한 이런 사태들은 결국은 또 사법부에 대해서 일종의 협박을 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사상 한 획을 긋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법리예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첫 번째 한성진 판사의 이 재판장이죠, 이념. 아니, 이분은 오히려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는 우리법연구회인가요? 그게 소속이죠. 국제인권법연구회. 예. 예. 그러니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른바 국제법, 뭐 인권, 뭐 이런 연구회 이런 소속들에 대해서 또 민변이나 상당히 성향적으로 오히려 보수라기보다는 진보 쪽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데가 국제인권법 연구회니까. 그렇죠. 물론 거기서 적극적인 활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 자체가 자기하고 어느 정도 성향이 맞기 때문에 가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후일담으로 전해오는 거지만 이 한상진 판사가 누구하고 이야기도 안 했다 그래요. 네. 오로지 법리. 그리고 서울 중앙법원에 20정 휴게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판결문을 쓰고,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진짜 촘촘해요. 제가 이 말씀 계속 하세요. 일반인이 읽어봐도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장 반박을 했겠죠. 그 반박이 상당히 큰 반향을 또 불러일으켰겠지만 그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정말 조밀조밀하게 오밀조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어떤 판결들 내용들을 보더라도 공명정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53세의 한성진 판사, 서울 명덕고등학교와 서울법대, 지금 95년에 졸업을 한 걸로 봐서는 재수나 삼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30기죠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53세면은 아주 중견 판사죠. 그렇습니다. 이 53세니까 아마도 이제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90학번, 바로 이제 70년대 학번입니다. 이른바 이달세 때의 특징은 말하자면 이런 운동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사회의 공명정대함을 가장 강조해왔던 연령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념에도 경도되지 않고 어디에 가서 자담회나 또는 행사가 있더라도 오로지 듣는 역할에만 충실해왔다는 것이 바로 한성진 판사 아닙니까? 더군다나 부담은 막중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았던 강규태 판사가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 물러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2월 달에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4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판사를 형사부로 2번 돌리지 않거든요. 임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례적이다, 힘들 텐데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판이 설 때마다 표정 관리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그러니까 꼭 마스크를 썼다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번 14일 공판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담담한 목소리로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라고. 이거 정말. 그리고 이학인 판사, 또 여성 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명 그렇습니다. 판사. 로스쿨 출신인가요? 그렇죠. 이학인 판사는 대전 유성여고, 그렇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변호사 시험 2기입니다. 충남대 로스쿨을 나와서 그렇죠. 변호사 시험 2기입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이죠. 김현장에서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2021년에 판사로 이렇게 예. 임명이 됐습니다. 박명 판사는 사시 출신이고 예. 나이는 연수원 45기니까 같습니다. 한성진 나이가 부장판사하고 같습니다. 15년 차가 나네요. 그런가요? 한성진 부장판사는 연수원 30기. 아 그렇습니까? 예. 하신 박명- 후배군요. 15년 후배죠. 15년 후배입니다. 자 이런 후배들을 데리고 한성진 판사가 담담히 그 판결문을 구성을 했고 또 공판에서 그 판결문을 읽어내려갖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내려진 거죠.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의 한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하. 들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강규태 부장판사가 그 부담을 못 이겨서인지 어쨌든 강규태 부장판사는 한 1년 6개월 동안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상당히 호응을 해주는 그런 판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더라도 이거 도대체 100만 원 이하는 못 때리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사표를 던져버린 거 아닌가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만약에 한성진 부장판사가 아닌 사람이 왔더라 한다면은 이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좀 진보적이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히 숙고를 한 끝에 이 신의 한 수를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이 버팀목이랄까요? 방어막이 돼준 겁니다. 주의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압박에도 그러니까 강규태 판사가 있던 시절은 일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일 때죠. 예. 그러니까 막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첫 번째 재판 지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외부의 어떤 압박도 막을게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방금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신의 한 수다. 왜? 조금 이례적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한성진 부장판사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내렸던 판결 또 강서구에 위치한 명덕고 출신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실력이나 여러모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전에 어떤 재판의 판결도 그렇고 그 한성진 판사가 이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또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의 한 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를 대쪽 판사라고 했는데 그렇죠. 진짜 대쪽 판사, 아, 강골 판사, 소신과 법리, 원칙에 충실한 판사가 아니었나. 예. 사실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 한번 봤습니까? 소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대표니까 뭐 구속까지 뭐 시킬 거 있냐. 구속영장 기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러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이 소신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것 정말 어려운 어렵죠. 결단이고 용기가 아닌가 어렵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판결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있을 테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한성진 판사의 흔들리지 않는 그 판사로서의 또 법 소양 이 부분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올해 들어서만도 여러 개 그런 기념사라든가 그런 축사를 통해서 판사들한테 가이드라인이랄까 어떤 예. 지침을 내린 게 딱 있습니다. 여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을 하라.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판사들은 자기 개인적인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가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점에서 진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든든한 이 버팀목이 되어준 것 아닌가.
아니, 원래 대법원장이 그런 역할 하는 거 그런 아닙니까? 역할을 제대로 해. 하늘이 김명수처럼 무너져도, 오면 안 돼. 하늘이 무너져도 예. 수만 개의 창이 쏟아져도 화살이 쏟아져도 끄덕없는 그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대법원장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번 판결은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라를 구한 판결이 아닌가. 만약에 여기서 무죄 판결이라든가 100만 원 이하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날개를 달고 뭐 얼마나 이 나라를 흔들어 대겠습니까? 상황은 완전 윤석열 바뀌었겠죠. 완전히 상황은 바뀌어버리죠.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역사의 재판은 남아있다, 평가는 남아있다라고 한 발언과 다르게 만약에 무죄가 됐다면은 이 엄혹한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타도는 정말 이 재판 무죄 결과로 계속 해나갈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에 들어가겠다. 바로 규탄 집회에 들어갔겠죠. 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대로 가면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붕괴를 시켜야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초강경투쟁, 지금은 네. 강대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초강경투쟁을 벌이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강경투쟁을 아무리 벌여도 국민들의 민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집회를 여러 차례 했지만 자기들이 동원한 인원 외에는 옳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경투쟁을 한다 한들 과연 우리 국민들이 특히 중도에 있는 이런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강경투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법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거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그래서 이른바 이것이 바로 이재명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개인적으로 사법 대응을 하고 또 대표직에서도 내려오고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하게 뭐 새로운 당을 이끌 지도자가 나서게 되고 또 당을 혁신하게 되고 또 다수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한다. 그럼 그때는 국민들이 움직이겠죠. 예. 하지만 사법적으로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있는 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묵게 되는 거죠. 집단 규탄 집회를 할 때 이재명 대표는요. 이재명은요.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이 당분간은 리더십을 유지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리더십이 와르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뭐 지나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 고난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